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고려 국사 도선, 그죠? 국사 도선 선생님, 도선 국사, 도선 국사의 어떤 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천문사상, 그러니까 풍수가 천문사상에 걸려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천문사상에 걸려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절대론이라는 어떤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가 계획의 접근 방법에 관해서 합니다. 그죠? 계획을 할 때 우리나라의 어떠한 여러분이 공원의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택지의 어떤 입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물을 하나 넣는데 그냥 우리가 동양의 어떤 모습이라고 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뭐 갓 쓰고 한복 입는다고 해서 전부 다 어떤 동양의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갓만 쓰고 양복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갓만 썼다고 해서 동양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뭐 갓 쓰고 서양인인데 갓만 쓰면 동양인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 전통 어떤 수정만 넣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전통 적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계획 자체부터 우리가 어떤 택지의 어떤 동양의 어떤 이론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거 다 뭐 계획은 여러분이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이론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기술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기술사 시험은 가장 또 기본은 이런 이론을 논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모르고 논술, 우리가 정말 기자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냥 논술 써라 하면 제대로 칠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지식이 들어가서 그 바탕을 해서 논술을 써야 되는데, 또 이런 이론만 또 알고 있다고 해서 논술을 또 전혀 글을 안 써본 사람이 논술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논술을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기본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같이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논술에 관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에 각각 논술 쓰는 방법이라든지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뭐 계속 또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비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비보가 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때 우리가 도선 비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선 국사가 뭐 정말 비밀리에 쓴, 아니면 아주 비밀스러운 우리 고려 어떤 왕건이가 그 도읍을 정할 때 아주 비밀스럽게 쓴 어떠한 기록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게 없다, 뭔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국사 도선이라는 걸 치면은 우리가 위키 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위키 백과에서 빼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가 도선국사의 정기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시대 때 풍수에 관해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걸 봐도 우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풍수지리를 맥락을 해서 우리가 사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는 민간인한테는 없었고요. 적용이 안 됐고요. 왕가 하니까는 도읍지를 정하고 왕의 어떤 집을 정하고 그다음 비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비보사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가 허한 곳에 어떤 국운을 지키기 위해서 사찰을 지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선국사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이잖아 풍수죠. 그래서 우리가 도선국사를 풍수의 대가라고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는데 제가 중요한 걸 보면은요 도선국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국토 전체를 살펴서 어떤 그 병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수의 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운은 나라의 국가의 운은 국토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근원은 풍수에 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보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국운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약한 곳에 그러니까 국토의 기운이 약한 곳에 사찰을 둬서 국운을 빌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비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찰을 다 짓지 못하는 곳은 우리가 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세웠죠. 자, 보통 이제 탑은 주로 이제 그 기운이 좀 너무 그 불길한 기운에 이렇게 탑을 넣은 경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곳에 봤을 때 쭉 안에 내용을 읽어 보시고요. 뭐 자청형 500 꼬짝꼬짝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문사상 하면서 나왔던 것이 우리가 동서남북 자청형 500호 뭐 남주작 부현무 이래가지고 그런 곳에 기가 허한 곳에 뭔가 허한 곳에 실제로 뭔가 사찰을 지어서 하나의 운을 비보를 해줬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중간에는 우리가 숲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비보림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찰을 짓지 않는 곳도 있겠죠. 그죠? 그런 곳에 우리가 또 숲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 작은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또 숲을 넣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또 가산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외로요 가산 설치를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숲 할 때 우리가 주로 뭘 하냐면 대나무나 소나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거에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꼭 다른 의미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솔숲 대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거기다가 가산까지 축조된 곳은 기가 허한 곳에 우리가 비보림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을숲이라는 단어, 그죠? 마을숲도 전부 다 비보림의 개념이죠. 실제로 가산축조에서 거기다 한 것은 전부 다 비보림, 다 기가 허한 곳에 보충을 한 개념입니다. 단지 고려시대 때 이야기한 단어냐 아니면 조선시대 때 이야기한 단어냐 지금 또 현대에 와서는 또 우리가 뭐 생태숲이라는 단어도 쓰긴 쓰겠죠. 뭐 마을숲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그 개념 자체의 어떤 정체성에 관해서는 기가 허한 곳에 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생태숲 사실은 이제 지금 21세기 와서 생태숲의 개념으로 본다면 조금 다르긴 달라요. 생태숲은 자연을 복원하는 개념으로 그죠? 아니면 도시의 어떠한 ESSD한 개념으로 숲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사실 비보림은 아니죠. 그렇지만 비보림 이꼴 생태숲은 갈 수는 있습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생태숲을 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생태숲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공간,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공간을 봤을 때 이곳은 우리 어떤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뭔가 허한 곳이 있더라. 바람이 막 맞바람 분다든지 공간으로 봤을 때 바람을 어떤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가 조금 허한 곳
뭐 잘 우리는 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뭐 그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자천형 우백호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산과 외가산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곳에 뭔가 너무 앞에 터여 있다라든지 이런 곳에 뭔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현대의 생태숲을 대신해서 비보림을 개념으로 생태숲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개념은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또 뭐 그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사실 저쪽에 마을이 있다. 그러면 가산 축조를 해서 어떠한 숲을 조성할 때도 악한 기운을 막는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비보림의 개념보다는 어떤 합성의 개념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나무 한두 그루 뭐 일식 이식 심어 놓고서는 숲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죠. 정말 과연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계획을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넣느냐라는 것이 기술사 공부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봤을 때 이제 뭐 사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맥의 자락을 잇기 위해서 나오는 마을수, 자, 어떤 비보의 개념으로 많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국사 도선에 관한 어떤 전기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엽성이라든지 앞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앞성이나 엽성이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불길한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풍수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우리가 제압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는요, 숲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어떤 시설물을 많이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뭐 연못도 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닷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어떤 탑이라든지 탑으로서 뭐 눌리는 느낌, 그죠? 자, 아니면 선앙당 같은 데도 아주 작은 어떤 선앙당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합성의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보인다고 가다 보면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âm 기가 강하다. 약간 뭐 스산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 인간은 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잠깐 동물적인 감각이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가다 보면 필히 그런 곳, 그 선앙당, 조그만한 선앙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요즘은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막 주택들이 막 작은 집들 막 지어놔 걸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 선앙당이 있는 것은 압성을 위한 거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불길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주택들이 옛날부터 막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거 보면 저는 이게 조금 저쪽은 너무 엄기가 강한데? 라는 어떤 느낌이 사실 드는 곳의 주택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죠? 양택론, 그죠? 이런 곳에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압하는 방법이 우리가 엽성 또는 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목 같은 경우도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수목이라는 개념은 하는 것보다는 압성의 개념은 주로 시설물을 많이 하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라는 걸 잠깐 볼 건데요. 수, 임수, 억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수만 잠깐 이제 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넘어갈 건데요. 수는 이게 우리 한자는 잘 쓰지 않는 한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전도 뒤져보고 어떤 중국의 어떤 한자도 뒤져봤는데 어쨌든 그 다 뒤져본 결과 이렇게 수는 문헌상 의미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문헌상의 의미는 덤불, 숲을 이런 것의 총칭이라고 해요. 자, 늪도 들어가고 숲도 들어가고 이렇게 덤불에 막 늪에 의해서 덤불로 우거진 이런 것을 전부 다 숲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문원에서는 업수, 임수 이런 것을 전부 다 동일한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 숫자 쓸 때는요. 이런 숫자를 쓸 때는 주로 우리가 토착신앙, 샤머니즘 역할을 하는 나무나 숲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무나 숲. 자, 이때 아까처럼 임수, 업수라고 하는데 왜 그 마을에 이렇게 가면 앞에 우리가 말하는 정자나무라고 많이 하시죠, 그죠? 자, 그런 나무에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당상목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왜 당상목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토착신앙이나 샤머니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주술적 우주관하고요. 중간에 어떤 지상과 천상의 매개체 역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중간에 더 중요한 것은요. 보완과 엽성의 의미를 쓰인다는 거죠. 자, 앞에 그 정말에서 나무나 숲을 하는데 주로 앞에 기의 보완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숲의 개념, 가산하고 숲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비보림도 다 기가 흐한 곳에 하죠. 근데 주로 나무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상목, 우리가 지금 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정자나무라고 하죠. 물론 어떤 곳에는 정자나무는 어떤 그 마을의 어떤 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우리가 당상목의 의미가 더 사실 큽니다. 아주 몇십 년 된, 그죠? 자, 이런 것은 아까 뭐라고요? 이는 나무는 주로 우리가 압승의 역할을 하는 나무라는 거죠. 이때는 불길한 곳에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마을의 나쁜 기운을 우리가 제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딱 입구에 있는 이런 곳은 주로 이제 그 마을을 알리는 어떤 개념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나쁜 기운을 다 그 나무가 다 어떤 가져간다라는 의미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나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 마을의 어떤 기운의 어떠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주술적인 의미와 샤머니즘의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성한 기운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그 매개체 역할, 지상과 천상의 중간 역할을 하고 터의 보완과 또는 엽성적인 예로 둔다는 거죠. 엽성적인 곳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당군 신화에 신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신단수와 신목, 마을에 당산목, 이런 정자나무 이런 말 하죠. 그죠? 사실 정자라는 것을 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나무의 어떤 지니는 의미가 이렇게 대표적이라는 거죠. 이게 수라고 쓰이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임수는 어떤 거고 그다음 업수는 어떨 때 쓰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